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당청 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야당이 청와대와 자신의 관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의 중요한 대립 요소인 공무원 연금 개편 시점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뜻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 외교 실패 사례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 직영부 장관으로서 인수 계획을 보고받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당시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증언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연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습니까? 네, 오늘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와의 갈등을 극구 부인하면서 야당이 자신과 청와대 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며 화살을 야당으로 돌렸습니다. 아침 최고위원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청 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성 발언이 금도를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돼서 유감을 표합니다. 당청은 정치 현안과 주요 정책을 조율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러한 의견 조율을 야당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확대 해석하고 매도하는 것은 수준 낮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밤에도 대통령과 절대 싸울 생각이 없다며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당정청 회동을 정례화해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조율하고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청와대와 싸우지 않겠다는 제스처로 해석됩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당청 갈등 사실 김무성 대표의 개헌 발언 때문에 촉발됐다가 김 대표가 사과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정기국회 끝나고 개헌 논의한다 이런 쪽으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불거진 공무원 연금 개편 문제도 시기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군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일단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면서 자신을 대표 발의자로 올림으로써 연금 개편에 대한 의지를 과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제는 시점입니다. 청와대가 원하는 연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김 대표는 오늘도 야당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연내로 못 박을 경우 야당과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입을 다물지만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다물겠다고 했듯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시점만큼은 청와대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고개를 숙이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할 말을 다 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김 대표를 억누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입지를 키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도 김 대표 입장에서 좀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7월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던 인물이죠. 김태호 최고위원.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네,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사퇴의 변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완구 원내대표님, 또 우리 김무성 대표님, 이번 정기국회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활성화법 직을 걸고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자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도대체 뭘 하는 곳인지, 뭘 할 수 있는 곳인지 앞으로 밥만 축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반성하고 뉘우치는 차원에서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비박계 인사이고 개헌론자지만 오늘 사퇴를 선언하면서는 개헌론이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렸다고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에 대한 불만을 일단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당청 갈등 상황을 틈타 김태호 최고위원이 대권 행보를 위한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뜬금없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자, 공무원 연금을 두고 당청 갈등이 있지만 시기에 대한 갈등일 뿐 사실 필요성은 여당이든 정부든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에서 관련해서 그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었죠. 네, 새누리당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 태스크포스가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 연금 개편의 추진 일정과 야당과의 협의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 공무원 연금 논의를 주도해온 이항구 의원과 나성린, 김현숙, 강석훈, 이철우 의원이 참여해 내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팀은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제출한 정부안과 한국연금학회의 개정안, 그동안 당 연금특위에서 논의해온 특위안 등 세 가지를 놓고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편을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공무원 노조나 야당과의 조율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국정감사 소식 알아보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늘도 MB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실패 주요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의원이 질의한 문제가 눈에 띄던데요. 캐나다 가스 개발에 1조 원을 투자했지만 상당 부분 투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MB정부 때 자원 외교를 한다며 캐나다 가스 광구 3곳에 약 1조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정의당 김재남 의원은 오늘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가스공사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투자했다가 잃게 된 돈이 2010년 환율을 기준으로 6,170억 원 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공사의 자료를 보면 투자한 광구 3곳 가운데 웨스트컵뱅크가 2,189억 원, 우미약이 121억 원의 손실을 가스공사에 입힌 후 사업을 접었고 하나남은 혼리버 광구에서 손해를 볼 것으로 확실시되는 금액은 3,861억 원입니다. 김재남 의원은 사업성 평가를 엉터리로 해 국제 호구 노릇을 하며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했다며 MB정권의 자원외교 실적 욕심을 에너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앞장서 채워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3, 4년 후 다시 개발되면 원료 가스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미 실패가 확인된 사례이죠. MB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실패 사례, 캐나다 하베스트사 부실 인수 문제.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투자에 대한 보고도 받고 또 승인도 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2009년 하베스트사 인수 결정 전에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잘 검토해 추진하라는 답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지경부의 인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냐고 묻자 강 전 사장은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보고받고 승인했는데 막상 석유공사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며 진상을 밝히려면 최 부총리가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투자자문사 선정을 두고도 권력형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메릴린치가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문사로 선정됐는데 당시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 김영찬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연합 소속 김동철 산재위원장은 경영 잘못으로 국부가 유출된 줄 알았더니 하베스트 인수는 완전히 MB정부의 권력형 비리였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